쿠쿠푸디의 쿠킹 스튜디오. 오늘은 베트남 요리 반새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같이 시작해 볼게요. 이건 반새우 가루예요. 부침가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새우 가루가 꼭 없다 하더라도 밀가루를 넣어서 부침개를 부쳐 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쌀가루와 밀가루를 3대1 비율로 섞은 게 바로 반새우 가루니까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가위로 자른 다음에 반새우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반죽은 1대1 비율로 만들면 되니까 벌써 저 손에 가루가 묻었어요. 가루가 정말 곱거든요. 저는 오늘 반새우 가루를 300g을 넣을게요. 그럼 똑같이 반새우 가루 1대 물 1을 섞으면 돼요. 자, 이거는 반새우 가루 안에 들어있는 광안가루예요. 반새우가 원래 노란색이거든요. 색감을 내주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없으시다면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오히려 카레가루를 넣어서 한번 해봤는데 카레 향이 진해져서 반새우가 아닌 다른 조금 맛이 나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물 대신 코코넛 밀크랑 탄산수를 넣어줄게요. 반죽이 훨씬 더 달콤하고 그리고 바삭하게 구워지더라고요. 코코넛 밀크를 따서 1대1 비율이니까 300ml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코코넛 밀크 150ml에 탄산수 150ml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탄산수를 넣어줄게요. 섞으면서 넣는 게 더 빨리 반죽이 되는데 먼저 일단 다 넣어버렸어요. 섞으면서 남은 탄산수는 조금 이따 섞을게요. 이 반죽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묽어요. 이게 과연 반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묽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침개보다는 프랑스의 크레페에 가까운 그런 얇은 전병인 것 같아요. 최대한 잘 섞어서 가루를 다 풀어줄게요. 이렇게 들으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되게 묽은 편이에요. 자, 이제 쪽파를 썰어 볼게요. 쪽파는 잎부분만 쓸 거거든요. 하얀색 부분이 남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런 데서 다른 데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채를 무친다든지 다른 요리도 쓸 수 있지만 저는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므로 이따가 썰어서 기름에 볶아 줄게요. 자, 먼저 파의 파란색 잎부분을 송송송 썰어 줄게요. 파는 대파가 훨씬 달고 맛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리에는 잎부분이, 쪽파의 잎부분이 제일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토핑에도 쓰이고 이렇게 반죽에 넣어서 모양을 낼 때도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쪽파를 넣어서 반죽에 잘 섞어 놓을게요. 이 과정은 귀찮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양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은 쪽파의 하얀 부분을 얇게 썰어 줄게요. 지금 쪽파를 다듬는 부분은 제가 재료가 남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꼭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파를 최대한 잘게 썰어서 한쪽에 놓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마늘을 다져야 되는데 다진 마늘이 없어서
오늘도 마늘을 칼로 직접 다져야만 해요. 생각보다 이 과정이 되게 힘들고 번거로워서 마늘을 다질 때마다 생각을 해요. 도구가 얼마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마늘을 다져야 되는데 이 정도만 다져서 넣으면 좋은데 잘게 다져야 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진 마늘을 사서 쓰면 편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손에서 마늘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저는 마늘을 다져 볼게요. 그래도 은근히 한 번씩 하면은 재미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되게 잘하는 요리의 고수가 된 기분? 마늘은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잘 다진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설탕을 먼저 넣고요. 소스를 미리 많이 만들어 둘 거예요.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두면 한 달 넘게,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저번에 같이 만들었던 바노이 쌈에도 분짜에도 어울리는 소스이니 꼭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식초를 넣어 줄게요. 다져 놓았던 마늘을 넣고, 자, 이거는 타이고추인데요. 없으면 청양고추를 대신 해도 돼요. 도마에 써는 게 귀찮으니까 가위로 잘라줄게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소스가 비율을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설탕 2스푼, 그리고 식초 2스푼, 그리고 고추, 그리고 다진 마늘, 물은 70에서 100 정도 넣고 그냥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피시 소스도 2스푼, 그 다음에 라임즙만 짜 넣으면 간단하게 느억잠이 완성되는데요. 그냥 쉽게 2대 2대 2, 즉 1대 1대 1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를 만들고 있는데 소스팬은 정말 빨리 끓는 것 같아요. 소스가 어느 정도 끓으면 이게 끓는 게 이유가 설탕을 잘 녹이기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여기에 피시 소스를 2스푼 넣을게요. 1스푼, 2스푼 넣고 잘 저어서 끓여주세요. 라임즙을 넣어줄게요. 라임즙이 없으면 레몬즙도 괜찮고요. 바로 끄자마자 뜨거울 때 말고 조금 약간 식었을 때 그때 넣어주세요. 라임즙을 꾹 짜서 최대한 많이 넣어줄게요. 이 부분도 아까 식초를 넣었으니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데 전 좀 더 새콤하고 달콤한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했어요. 잘 저어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차게 보관해 주세요. 자, 오늘은 대패 삼겹살을 쓸 거예요. 대패 삼겹살은 다듬을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야채를 다듬을게요. 먼저 양파를 최대한 얇게, 반새우도 정말 얇은 피거든요.
최대한 얇게 양파를 썰어 주어야 나중에 덜 찢어져요. 양파를 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썰면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모양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근데 소리만 들으면 약간 정말 고수가 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양파를 잘 얇게 썰어서 한쪽에다가 둘게요. 그 다음 버섯이에요. 지금 제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건 착한 송이라고 송이를 흉내낸 버섯이에요. 가격은 10분의 1 가격으로 훨씬 싸고요. 그래도 조금은 향이 송이만큼은 아니어도 다른 버섯에 비하면 향이 조금 나는 버섯인 것 같아요. 버섯은 칼로 썰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생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으로 가진 버섯들은 손으로 찢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이 버섯 자체가 결대로 잘 찢어져서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최대한 얇게 버섯을 준비해 줄게요. 반새우는 딱히 반죽을 빼고는 재료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버섯을 많이 넣고 싶으면 버섯을 많이 준비하고, 양파를 많이 넣고 싶으면 양파를,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고기를 많이 넣으시면 돼요. 간편하고 즐겁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더군다나 싸먹을 때 생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베트남 요리는 야채를 많이 드시고 싶은 분들이 즐겨 드시면 정말 좋은 요리 같아요. 손으로 하는 게 빠르다고 했는데 그냥 칼로 써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보다는 뭐 향이나 버섯의 식감을 유지하고 싶으면 손으로 찢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이 다 준비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새우를 만들어 볼게요. 중간불로 달궈진 후라이팬에 오일을 넣어주세요. 이건 아까 썰어 놓은 쪽파의 흰색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버리는 게 아까워서 썰어 넣은 거니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파를 약간 달달하게 볶고 나서 양파를 넣어서 볶아줄게요. 빠르게 센 불에 볶아주셔도 되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쉽게 금방 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불로 살짝 볶아줄게요. 양파의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파가 브라운색이 되도록 많이 볶아주셔도 돼요. 그럼 훨씬 더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나요.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서 볶아줄게요. 고기가 얇기 때문에 금방 익어서, 근데 종류로는 소고기를 구워서 같이 넣기도 하고 꼭 대패 삼겹살이 아니라 일반 삼겹살을 넣기도 하고 묵살을 넣어도 돼요. 저는 대패 삼겹살이 빠르게 익어서, 그리고 얇잖아요. 반새우 만들 때는 대패 삼겹살이 편하더라고요. 고기를 잘 볶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돼지고기는 육안으로 색이 보이잖아요. 익어가는 게. 그래서 갈색으로 익었으면 한 3분의 2 정도만 익었을 때 그때 다른 재료를 넣어주세요. 새우도 넣어줄게요. 저는 지금 칵테일 새우를 준비해서 넣었는데 이것보다는 꼬리가 없는
작은 새우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빠르게 익힐 수 있고 편하기도 하고 반새우 만들 때 찢어질 염려도 없어요. 집에 칵테일 새우가 있어서 이걸로 대신 할게요. 버섯을 넣어줄게요. 다음에 반죽을 넣을 건데 얇게 붙여야 되는데 저는 지금 좀 심하게 얇게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잘 찢어져요. 반새우 요리를 여러 번 해봤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이유가 제가 반죽을 너무 과도하게 얇게 해서 그렇거든요. 구멍을 메꿔 줄게요. 오늘 총 3장을 붙일 건데 첫 번째는 먼저 이게 정석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요리를 뿌린 다음에 반죽을 넣고 위에 숙주를 놓거든요. 다른 방법도 가르쳐 드리려고 숙주를 올려놓은 다음에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반으로 접기 전에 뚜껑을 닫아서 스팀으로 익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접고 나서 닫아서 익히기도 하거든요. 저는 후라이팬이라서 뚜껑이 없어서 종이 오일로 대신 익혀줄게요. 막아서. 꺼낼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반새우를 꺼낼 때 나란히 해서 꺼내면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갈게요. 순서는 똑같아요. 빨리 익히고 싶은 순서대로 먼저 양파를 볶아주고요. 만약에 고기가 대패 삼겹살이 아닌 조금 더 두꺼운 고기다 그러면 고기를 먼저 볶아주시는 게 맞겠죠? 양파를 저는 살짝만 익히는 이유가 베트남 요리는 어차피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양파로 단맛을 내도 향만 나지 양파의 단맛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서 3분의 2 정도만 익혀주세요. 어차피 새우를 넣을 거라서 나중에 더 익혀주면 돼서.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잘 휘젓는 거예요. 알면서도 탈까봐 자꾸 뒤적거리게 돼요. 요리 고수들은 적당히 그냥 한두 번 딱 해놓고 익힌 다음에 하던데 아직 거기까지는 갈 길도 멀고 그 정도로 능숙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새우도 넣어서 익혀줄게요. 적당히 익으면 버섯을 넣어주는데 버섯을 너무 조금 찢었나봐요. 아니, 버섯을 너무 조금 찢었나봐요. 버섯 양이 작아서 한 장을 더 붙여야 되니까 조금만 뿌려줄게요. 자, 이제 첫 번째하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좀 전에는 재료를 넓게 편 다음에 그 위에 반죽을 뿌렸잖아요. 저 같은 초보는 이렇게 뒤집으면서 많이 찢어지니까 재료가 무거워서. 그래서 잘 익힌 다음에 한쪽으로 모아둘 거예요. 새우가 안 익고 있어요. 새우는 작은 새우를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넣지 않았는데 여기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도
적당하니 매콤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스를 만들 때 타이고추를 넣었으니까 그걸로 대신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한쪽으로 모아 볼게요. 익지 않고 있어요. 새우가 지금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익으면 하얀색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반쯤 투명해서 좀 더 익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익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모을 건데 한 번 더 익혀줄게요. 불을 타는 것 같아서 약한 불에 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 불이나 약한 불에. 원래는 센 불에 빠르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쪽으로 모아서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붙여볼 거예요. 반죽을 부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피만 덮으면 반새우가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얇게 이렇게 되면은 훨씬 접는 게 쉬운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아직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위에 숙주를 놓은 다음에 호일을 덮어서 익혀줄게요. 베트남으로 바인새우잖아요. 베트남으로 바인이 쌀가루 같은 음식을 일컫는데요. 그래서 새우는 또 지글거리는 소리래요. 그래서 새우 이렇게 하는 게 한국어로 지글지글 하는 말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반새우는 쌀가루 같은 걸로 만든 음식을 지글지글 구운 요리라고 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익히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을 보통 30초 하기도 하고요. 2분에서 3분을 익힌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숙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숙주의 비린내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1, 2분 정도 조금 길게 여유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주 살짝 데친 숙주만큼 숙주의 비린내에 난 전혀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2, 30초만 살짝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어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뚜껑을 지금 계속 제가 살짝씩 봤는데 숙주의 숨이 어느 정도 죽었으면 잘 넘기면 완벽한 모양이 되는데 조금 또 찢어졌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란히 드시면 온전하게 건질 수 있는데 그냥 후라이팬 채로 도마위에 꺼내셔도 돼요. 또
세 번째, 마지막 라스트로 한 장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정말 찢어지지 않는 거에 도전. 양파를 볶아주세요. 별 방법이 없죠.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간편한 요리예요. 그런데 맛은 이게 전을 먹을 때랑, 그러니까 한국에 부침개 있잖아요. 전을 먹을 때랑 정말 달라요. 얇고 고소한데 야채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부침개 비슷하면서도 크레페의 고소한 맛도 나고, 그리고 찍어 먹는 소스가 정말 맛있거든요. 고기도 넣어서 달달 볶은 다음에 바노이 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주로 베트남 요리할 때는 돼지고기를 쓰거든요. 돼지고기를 넣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는 조금 오버쿡이 항상 돼서 질기고, 완전히 익혀도 돼지고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원래 소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버섯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를 탈탈 털었어요. 이번에는 후추를 조금 뿌려줄게요. 후추를 좋아해서 이 과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집집마다 약간 고기를 넣는 종류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리 양념된 고기를 넣어서 반새우를 만드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 저처럼 그냥 얇은 돼지고기를 넣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야채만으로, 버섯만으로도 넣기도 해요. 익었으면 한쪽으로 모아서,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하고 찢어지지 않는, 그나마 모양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방법이거든요.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반죽을 부어줄게요. 반죽을 조금 더 부으면 아마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반죽을 하는 게, 해서 찢어지지 않는 게 일단 제 목표인데, 언젠가 잘 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영상을 찍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번에 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숙주를 넣어주고, 아마도 제가 숙주를 좀 더 익히면 이게 찢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약간의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는 숙주가 좋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호일로 덮으셔도 돼요. 종이 호일이 있어서 종이 호일을 쓴 거고, 뚜껑이 있으면 뚜껑이 가장 편하죠. 뚜껑이 없어서 종이 호일로 대신해서 덮어서 숙주가 숨이 죽기를 기다릴게요. 어느 정도 되었으면, 자, 이제 반으로 접어줄게요. 짠! 완성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반새우는 한번 이렇게 반으로 딱 접었을 때 멈춰야지,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얇기 때문에 금방 찢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두 번째로 붙인 게 가장 나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썰어 볼게요. 이대로 접시에 놓으셔도 되지만 먹기 좋게 썰어서, 저는 쌈을 싸 먹을 거니까
소스를 놓고요. 그 다음 반새우를 올려줄게요. 이것도 무너질까봐 무서운 것 같아요. 반새우를 접시에 올리고, 접시가 되게 큰 접시예요. 그래서 휑해 보이는데 먹을 야채를 놓아줄게요. 야채는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걸로, 아무 야채나 오이도 좋고, 그 다음에 저처럼 어린 싹도 좋고, 상추나 깻잎도 좋아요. 그래서 상추랑 깻잎을 손으로 찢어서 놓아서 같이 싸 먹을게요. 깻잎을 놓으면 짠! 반새우가 완성되었어요. 먹는 방법은 라이스 페이퍼나 이거는 반다넴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에 적시지 않아도 그냥 싸 먹을 수 있는 라이스 페이퍼예요. 야채와 반새우를 올려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는 요리예요. 별미 중에 별미이니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코코푸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같이 요리해요. 안녕!